흙먼지 희뿌옇게 이는 늦봄의 어느 날 서울 연희동의 오래된 골목길은 나른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 골목의 가장 깊숙한 곳, 담쟁이 덩굴이 멋스럽게 벽을 감싼 도예공방 흙내음의 낡은 나무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아주 길게 사선으로 쏟아져 내렸다. 마치 신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듯한 그 빗줄기 아래 24의 강하나가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검고 부드러운 손가락이 젖은 흙덩이를 감싸 앉아 무심했던 흙덩이는 금세 생명의 온기를 품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하나의 짙은 갈색 피부와 풍성한 곱슬머리는 공방 안을 가득 채운 희뿌연 흙먼지 속에서도 유난히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흙은 마치 그녀의 오랜 친구처럼 그녀의 손길에 따라 순종적으로 몸을 낮추고 때로는 과감하게 솟아오르며 새로운 형태를 갖추어갔다. 하지만 문득 창밖을 지나가는 행인의 무심한 시선이 유리창에 얼핏 스쳤을 때 하나의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며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콜라병, 시커먼스, 아프리카에서 왔니? 어린 시절부터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녔던 때로는 장난으로 포장된 때로는 노골적인 악의가 담긴 말들과 시선들이 물레의 단조로운 회전소리 위로 환청처럼 겹쳐졌다. 하나야, 숨을 너무 꼭꼭 틀어막고 있으면 흙도 숨 막힌단다. 같이 편안하게 쉬렴, 같이. 공방 스승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벗이었던 박선세의 나지막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가 하나의 흐트러진 상념을 부드럽게 붙잡았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그녀는 언제나처럼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물끄러미 하나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질책보다는 이해와 연민,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멈췄던 숨을 길게 내쉬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박 선생은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들로부터 하나를 감싸주는 마지막 보루이자 그녀의 남다른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지지해준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태어나는 때로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안에 뜨거운 용암 같은 생명력을 품고 있는 작품들. 박 선생은 그 안에서 하나의 고독한 영혼과 세상의 편견이 핥히고 간 상처의 흔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피어나는 강인한 아름다움을 읽어내곤 했다. 죄송해요, 선생님. 또 잠시 딴 데 정신이 팔렸나 봐요. 괜찮다, 괜찮아. 생각이란 놈이 원래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 다만 네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웅크리고 있어서 그 무게에 흙이 눌려 제 숨을 못 쉴까 봐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런다. 박 선생의 은유 섞인 말에 하나는 다시 한번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에게 도예는 단순한 손기술이나 예술활동 그 이상이었다. 차마 세상에 소리내어 꺼내놓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 홀로 삼켜야 했던 차가운 눈물 방울들, 가슴 깊이 묻어둔 그리움과 분노, 그 모든 격정적인 감정들을 뜨거운 불길에 단련된 흙에 녹여내고 구워내고 매만지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정화하는 일종의 간절한 기도와도 같은 행위였다. 물레 옆 낡은 나무 작업대에서는 같은 공방 수강생이자 이 넓은 서울에서 하나의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김민준 회의 조용히 자신의 작품에 유약을 바르고 있었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 번아웃으로 잠시 휴직계를 내고 이곳을 찾은 그는 섬세하고 예민한 감수성을 지녔지만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민주는 하나의 작품 세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었고 그녀가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지쳐 보일 때면 말없이 향긋한 허브차 한 잔을 건네거나 함께 공방 근처를 산책하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속 깊은 위로를 건넬 줄 알았다. 그 무엇보다 민주는 하나의 존재 자체를 그녀의 피부색이나 머리 모양 같은 피상적인 조건들이 아닌 강하나라는 한 인간 그 자체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하나는 잠시나마 자신의 다름을 잊고 그저 평범한 24의 꿈 많은 청년이 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작업이 끝나고 공방을 정리하던 하나의 시선이 한쪽 벽에 붙어있는 빛바랜 게시판에 머물렀다. 제5회 서울 청년 작가 도예 공모전. 몇 해 전부터 시작되어 젊은 도예가들 사이에선 꽤나 권위 있는 등용문으로 알려진 행사였다. 넉넉하지 않은 상금이나 화려한 수상 경력보다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자신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하나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하지만 심장이 뛰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차가운 불안감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내 작품을, 내 이야기를 누가 귀 기울여 들어줄까? 괜히 나섰다가 또 다른 깊은 상처만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이 만들어낸 망설임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목을 꽉 붙잡는 듯했다. 망설여지니? 어느새 다가온 박 선생이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잔잔했다. 하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두려울 수 있지. 세상에 너를 처음 내보이는 일인데. 하지만 하나야, 기억하렴. 내 작품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너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단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네가 빚어낸 저 흙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줄 따뜻한 마음들도 분명히 존재한단다. 한번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떻겠니? 민준도 어느새 다가와 하나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누나,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누나 작품 진짜 독보적이잖아요. 이번에 구상 중인 컨셉도 정말 대박이고요.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아니,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 한번 부딪혀보는 거죠.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꾸밈 없는 응원의 말들이 얼어붙었던 하나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의 불씨를 지폈다.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고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 검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밑에 숨겨진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찬란한 자신의 삶의 조각들을, 이 두 손으로 빚어낸 흙의 노래를 세상에 한 번쯤은 당당하게 들려주고 싶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게시판에서 공모전 안내문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자신의 작업대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였다. 마치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처럼. 공모전 1차 심사는 작품 제작 계획서와 지난 작품들을 담은 포트폴리오 제출이었다. 그날부터 하나는 공방에서 살다시피 했다. 밤낮 없이 작업 구상에 몰두했고 지난 작품들을 정리하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다듬어 나갔다. 그녀가 이번 공모전에 출품하기로 마음먹은 작품의 컨셉은 경계 위의 숨결이었다. 평생을 이방인이자 경계인으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불안과 고독,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그 모든 경계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가늘게 이어져 온 희망의 숨결들을 흙의 물성과 질감, 색과 형태로 응축시켜 표현하고자 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워 한자 한자 눌러 쓴 작품 계획서와 포트폴리오를 마감일 새벽에야 겨우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하나는 거의 탈진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일주일 뒤 이른 아침,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비몽사몽간에 받은 하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1차 합격 통보였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나면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 탄성에 박 선생과 민주는 물론 공방의 다른 수강생들까지 몰려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하지만 벅찬 기쁨도 잠시 2차 실물 작품 제작과 공개 설명의 준비라는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과제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러 왔다. 설명회가 열리는 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현대적인 디자인의 갤러리 로비는 젊은 작가들의 뜨거운 열기와 보이지 않는 경쟁심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대부분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참가자들은 저마다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평소 작업복 차림 그대로 온 하나는 유난히 도드라지는 자신의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위축감을 느꼈다. 피부색, 머리 모양, 옷차림, 심지어 말투까지 모든 것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파티에 잘못 흘러들어온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심사위원들과의 개별 작품 컨설팅 시간이 이어졌다. 하나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작품 계획서를 들고 심사위원석으로 다가갔다. 여러 명의 심사위원 중 유독 한 사람의 시선이 집요하게 그녀에게 꽂혔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태강그룹 문화재단 팀장이자 미술계에서도 떠오르는 젊은 실력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깔끔하게 넘긴 머리, 값비싼 맞춤 정장, 손목에 번쩍이는 시계까지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공한 엘리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은근한 오만함과 차가운 선민의식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최이연은 하나의 작품 계획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강하나 작가님, 작품 컨셉이 아주 독특하군요. 경계 위의 숨결이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라는 것이 혹시 작가님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 예를 들면 성장 과정이나 뭐 그런 배경과 관련된 건가요? 그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작품의 의도에 대한 순수한 관심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내는 교묘하게 하나의 출신과 배경을 캐묻고 그녀를 다름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저의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감정들이 작품에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최대한 담담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최이연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몇 번 천천히 끄덕이더니 입가에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소를 희미하게 흘리며 말했다. 좋습니다. 작가의 진솔한 경험이 담긴 작품은 분명 감동을 줄 수 있죠. 다만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면 자칫 대중과의 폭넓은 소통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작품에서 느껴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보편적인 정서와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우리 정서와 이질적이다. 또다시 그 말이었다.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심장에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의 우리라는 단어는 명백히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배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는 교묘한 단어 선택과 우회적인 표현으로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의 작품이 아닌 그녀의 존재 자체를 평가하고 있었다. 하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감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분노와 깊은 절망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의 말은 결국 내 검은 피부색 때문에 내 작품은 결코 한국적일 수 없어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공방에 돌아온 하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최이연의 차가운 목소리와 냉소적인 표정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내 작품은 한국적이지 않은 걸까? 내 안에 숨쉬는 이야기들은 그저 나만의 개인적인 푸념이나 하소연일 뿐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자신의 지난 날들을 되짚어보던 하나는 이내 고개를 힘차게 저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남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근본에는 분명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들이 녹아 있다고 굳게 믿었다. 낯선 곳에서의 외로움, 따뜻한 소속감에 대한 깊은 갈망,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같은 것들. 그것은 피부색이나 국적을 넘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감정이었다. 다음 날부터 하나는 이전보다 더욱 치열하게 작업에 몰두했다. 최이연의 편견 어린 시선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더욱 진솔하고 깊이 있게 담아내리라 굳게 다짐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차가운 흙을 만지고 해가 질 때까지 물레를 돌리고 밤늦도록 가마의 불길을 살피는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했다. 따뜻했지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흑인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아프리카의 신화들. 너는 밤하늘의 별처럼 특별한 아이란다. 나의 작은 검은 진주야. 라고 속삭여주던 다정한 목소리. 하지만 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아빠 없는 깜둥이, 이상하게 생긴 애라며 수군거리던 아이들의 잔인한 속삭임. 생일결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막상 파티 장소에 도착했을 때 미안하지만 엄마가 너랑은 놀지 말래. 내 피부색이 좀 그렇대. 라며 울먹이던 한때 가장 친했던 친구의 배신. 그 모든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의 기억들이 그녀의 섬세한 손끝에서 차가운 흙과 뜨거운 불을 만나 새로운 형태와 색깔로 그녀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로 응축되어 빚어졌다. 박 선생은 그런 하나의 작업을 이전처럼 묵묵히 하지만 더욱 깊은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조언이나 위로 대신 하나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침묵으로 지지해 주었다. 하나야, 가장 아픈 상처가 때로는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무늬가 되어 작품에 새겨지기도 한단다. 그것을 억지로 숨기거나 지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너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렴. 그게 바로 너만이 할 수 있는 진짜 내 이야기니까.
민준 역시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작업하는 하나를 위해 따뜻한 야식을 챙겨다 주거나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의 조용한 배려와 믿음은 하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공방에는 얼마 전부터 한지혜라는 대학생이 방학을 맞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지만 지혜는 유독 하나에게만은 쌀쌀맞고 어색한 태도를 보였다. 노골적인 적대감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하나를 피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이 느껴졌다. 하나는 또다시 익숙한 거절의 신호에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실수로 박 선생이 아끼는 비싼 유약을 바닥에 쏟아 깨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마침 자리에 있던 다른 수강생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수군거리기만 했다. 그때 하나가 조용히 다가 깨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울먹이는 지혜에게 괜찮아요, 지혜씨. 유약은 다시 구하면 되지만 다치지 않은 게 더 중요하죠.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는 능숙하게 바닥을 정리하고 지혜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날 이후 지혜는 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가끔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커피를 타다 주기도 했다. 이전의 어색함과 경계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호기심과 존경심이 싹 트는 듯했다. 공모전 2차 실물 작품 제출 및 중간 점검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나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완성한 작품의 초기 모델을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다시 한번 갤러리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으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최희연은 여전히 탐탁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하나의 작품을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하나 작가님, 여전히 작품이 너무 어둡고 무겁군요. 색감도 그렇고 전체적인 형태도 너무 날카롭고 공격적입니다. 대중들은 좀 더 편안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한국적인 미감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정체불명의 추상적인 형태보다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차용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단청의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한글의 조형미라도 좀 활용해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단호했고 거의 명령조에 가까웠다. 하나의 입술이 분노와 모멸감으로 파르르 떨렸다. 한국적인 미감이라니. 그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가 말하는 한국적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의 기준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자신은 분명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된장찌개와 김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한국인이었다. 그런데도 자신의 작품은, 자신의 존재는 끊임없이 한국적이지 않다는 낙인이 찍히고 있었다. 단지 저들과 다른 피부색과 머리카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팀장님,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나 정형화된 이미지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진솔한 감정 그 자체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작품은 바로 그런 저의 삶과 저의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한국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떨지 않고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최희연은 코웃음을 치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강 작가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패기만으로는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공모전이라는 것은 작가 개인의 고집스러운 자기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대중의 기호와 소통하고 때로는 시장의 냉정한 요구에도 기꺼이 부응할 줄 아는 유연함과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의 토론이나 반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한 싸늘하고 권위적인 위압감이 묻어났다. 그는 보란듯이 하나의 작품 계획서에 커다랗게 X자를 그어버릴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다른 심사위원들에게도 은근히 하나의 작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듯한 발언을 덧붙였다. 공방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발걸음은 마치 발에 무거운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웠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듯한 잿빛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다. 공모전 관련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다. 이번 서울 청년작가 공모전 특정 혼혈작가 밀어주기 의혹 심각, 심사 공정성 논란.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클릭하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쏟아졌다. K작가 하나를 지칭하는 듯했다. 작품 수준은 형편없는데 피부색 내세워 동정표 얻으려는 수작. 저런 게 무슨 예술이냐? 그냥 아프리카 토속 공예품 수준이지. 솔직히 한국인의 정서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불쾌함. 저런 작가는 그냥 자기네 나라 가서 예술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더욱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로 무장한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하나의 심장을 무참히 난도질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현기증이 일었다. 길 한복판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었다. 꾹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마침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공방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는 거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완성 직전에 자신의 역작, 경계 위의 숨결을 작업대에서 밀쳐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와장창 처절한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꿈과 희망이 담겼던 작품은 수십 개의 날카로운 조각들로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하나는 그 차가운 파편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역시 나는 안 돼.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이 검은 피부는, 이 곱슬머리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주홍 글씨처럼 나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망쳐버릴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도예고 뭐고 다 그만두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영원히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따뜻하고 커다란 온기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박 선생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어머니처럼 하나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내렸다. 한참을 그렇게 아이처럼 울던 하나가 조금씩 잦아들자 박 선생은 바닥에 나뒹구는 날카로운 도자기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하나야, 이걸 자세히 보렴. 이렇게 산산조각 났다고 해서 이 아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겠니? 박 선생은 깨진 조각의 거친 단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일본에는 말이다.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팻과 금가루를 사용하여 그 깨진 틈을 정성스럽게 이어붙여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움을 불어넣는 킨츠기라는 아주 특별한 전통 기법이 있단다. 상처를 애써 숨기거나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의 흔적을 작품의 일부로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그 아픔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지. 내 삶도,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부서져 있는 이 작품도 어쩌면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박 선생의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하나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때 공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누나, 이거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최희연이라는 팀장, 제가 혹시나 해서 좀 알아봤는데 예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공모전이나 지원 사업에서도 유독 소수자 출신 작가들에게만 가혹한 평가를 내리거나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익명의 제보들이 꽤 있었어요. 이건 지난번 누나가 컨설팅 받을 때 제가 혹시 몰라서 최 팀장이 누나한테 했던 말들을 몰래 녹음해뒀던 음성 파일이에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명백한 차별 발언이고 심사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의 동그래진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빛이 어렸다. 자신만이 겪는 부당함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준 민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가슴속에서 또다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차올랐다. 어느새 다가온 지혜도 창백해진 하나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하나 언니, 힘내세요. 언니 작품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저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말 따위는 절대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나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도자기 조각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쓸어 모으기 시작했다. 박 선생의 말처럼 이 아프고 날카로운 상처의 조각들로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기로 굳게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예술을 당당하게 세상에 증명해 보이기로. 드디어 서울 청년작가 도예 공모전 최종 심사 발표의 날이 밝았다. 서울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갤러리 전시장은 아침부터 많은 관객과 미술계 관계자들 그리고 취재진들로 북적이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젊은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빛과 아우라를 뿜어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작품이 있었다. 강하나의 경계 위의 숨결, 다시 숨. 그녀는 지난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산산조각났던 자신의 작품을 박 선생이 말해준 킨치기 기법을 응용하여 재탄생시켰다. 날카롭게 깨진 도자기의 단면들은 거친 사포로 부드럽게 갈아낸 뒤 검붉은 꿰칠을 하고 그 위에 섬세하게 금박을 입혀 찬란한 황금빛 맥으로 되살아났다. 마치 깊은 상처를 용감하게 극복하고 더욱 강인한 날갯짓을 시작하는 상처 입은 불사조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듯했다. 더 이상 상처는 감추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흠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치열했던 삶의 역사이자 고통을 통해 얻어낸 성숙함의 증표이며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불어넣는 창조의 원천이었다. 마침내 강하나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섰다. 심사위원석과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심사위원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최희연은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은 오만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하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위축감은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불의에 맞서겠다는 단단한 의지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제 작품 경계 위의 숨결, 다시 숨은 제 삶의 모든 순간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 절망과 희망의 기록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떨림 없는, 하지만 그 안에 강한 울림을 담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에 담긴 깊은 의미, 흑인 혼혈이라는 경계인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느껴야 했던 소외감과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의 경계선 위에서도 결코 놓지 않았던 인간적인 연대와 예술을 통한 치유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진솔하고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때로는 시처럼 아름다웠고 때로는 한편의 슬픈 영화처럼 가슴을 저미게 했다. 작품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최희연이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비웃는 듯한 냉소가 걸려 있었다. 네, 강하나 작가님. 작품에 얽힌 아주 감동적이고 개인적인 스토리는 잘 들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군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 작품이 과연 한국적인 미감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토록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형태가 과연 일반 대중과 얼마나 폭넓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어지럽게 깨진 조각들을 금박으로 덕지덕지 이어붙인 기법 또한 지나치게 자기적이고 인위적으로 느껴지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한 불편함과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작가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과장되게 전시함으로써 대중의 값싼 동정심을 억지로 유발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의 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잔인하게 하나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하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최희연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최희연 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한국적인 미감과 대중과의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되어 박제된 틀이나 형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금, 바로 여기, 이 땅을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진솔한 감정들 그 자체 속에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서로 다른 것들을 너그럽게 포용하며 그 다양성 속에서 더욱 풍요롭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열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작품이 팀장님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사회의 어떤 불편한 진실 혹은 소외된 목소리들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기계에 집중되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망신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작가님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갈 미래의 모든 예술가들이 부디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내용은 지난 1차 합격자 컨설팅 당시 최희연 팀장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 아주 일부분입니다. 하나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최희연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갤러리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솔직히 강 작가님, 이런 피부색을 가진 작가가 과연 한국 고유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뭐랄까,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이질감이 느껴진달까요? 이건 작품의 완성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냥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장내가 삽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경악과 분노의 탄식들이 터져나왔다. 최희연의 얼굴은 마치 잘 익은 토마토처럼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하나는 조용히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진심과 용기를 담아 말했다. 제 피부색은 제가 결코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삶의 색깔은 그리고 제 예술의 색깔은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작품은 저의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저의 간절한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수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름을 우리는 언제까지 불편해하고 외면하고 배척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뜨거운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그렁그렁 눈물이 고인 그녀의 검고 깊은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그리고 슬프도록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객석의 맨 뒷자리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작은 파문처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장내로 퍼져나갔고 이내 우레와 같은 엄청난 박수갈채가 되어 갤러리 전체를 뜨겁게 가득 메웠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최희연을 싸늘하게 쳐다보았고 객석 곳곳에선 강하나 작가님, 정말 멋있어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하는 진심 어린 응원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터져나왔다. 최희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심사위원석을 빠져나가 갤러리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그의 오만하고 위선적이었던 가면은 산산조각나 초라한 민낯만을 남긴 채였다. 며칠 후 공모전 주최 측은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문과 함께 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희연은 심사위원직에서 즉시 해촉되었으며 태강그룹 문화재단에서도 그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리고 강하나의 경계 위의 숨결,
다시 숨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 없는 올해의 특별작가상을 수상했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상 자체도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의미였지만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고 부당한 편견에 정면으로 맞섰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와 깊은 공감을 얻었다는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그날 저녁 연희동 흙내음 공방에서는 아주 작고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축하 자리가 열렸다. 박 선생과 민준,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스스럼 없는 친구가 된 지혜가 그녀를 위해 정성껏 마련한 자리였다. 작은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 아래 하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걱정이나 불안감 없는 진심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환하게 떠올랐다. 하나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네 그 작은 용기가 어쩌면 이 세상을 아주 조금은 더 나은 곳으로 바꾼 걸지도 모른단다. 박 선생이 따뜻한 눈빛으로 하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민주는 언제나처럼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씩씩하게 치켜세워 보였고 지혜는 우리 하나 언니, 이제 훨훨 날아오르는 일만 남았어요. 제가 언니의 1호 팬인 거 아시죠? 라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또다시 낯설고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에 부딪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하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진심으로 믿고 아낌없이 지지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쉽게 꺾이지 않을 단단한 믿음과 자존감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몇 달 뒤 눈부신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오래된 한옥들이 정겹게 들어선 인사동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강하나의 생애 첫 개인전이 열렸다. 경계 위의 숨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소박한 제목 아래 그녀의 지난 시간 동안에 치열했던 고민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눈부신 성장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20점 남짓의 도예 작품들이 조용히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전시회에는 그녀의 피부색이나 국적, 나이나 성별을 넘어선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찾아와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듯 그녀의 작품 하나하나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깊은 공감과 따뜻한 위로를 나누었다. 어떤 이는 작품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장 가장 안쪽, 가장 밝은 조명 아래에는 그녀에게 특별한 영광을 안겨주었던 작품, 경계 위의 숨결, 다시 숨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 당당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금빛으로 찬란하게 이어진 상처의 흔적들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얻어낸 성숙함의 증표이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용기의 상징이며 세상의 모든 경계를 넘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강인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하나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작품 앞에 서서 자신을 찾아와 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건강하게 빛나는 검은 피부는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더욱 아름답게 빛났고 그 깊고 맑은 눈빛은 세상의 모든 편견과 경계를 넘어 자유롭고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흙을 빚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빚고 아픈 세상을 위로하며 그 안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색깔의 희망을 빚어낼 것이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날 또 다른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졌다.